후기를 병원이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직접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다 가짜 후기라는 거를 이제는 보는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김볼 스튜디오의 레오입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뭐 이런 약간 3종 세트처럼 이게 세 가지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죠. 뭐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을 당시였는데 그때만 해도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렇게 세 가지의 파워가 엄청났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파워 블로그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뷰티 블로거 뭐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쪽지를 보내서 그분들한테 선물로 제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후기를 써주십사. 뭐 후기가 강제 사양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 100명 정도의 그 제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그 중에서 뭐 한 20-30분 정도 20에서 30분 정도가 아주 정성스럽게 후기를 적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좀 매출 향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좀 뭐 샘플 증정 이벤트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뷰티 카페들에 이렇게 글이 올라감으로써 좀 폭발적으로 샘플을 신청하는 사람들 늘어났다. 당시에 회원이 아마 그래도 몇만 명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효과를 봤던.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지식인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업적으로 좀 변질됐다고 할까요? 저희만 해도 제가 당시에 진행했을 당시만 해도 그냥 선물도 드릴 테니까 뭐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고 제가 써보니까 별로다 그럼 후기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블로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고료라는 개념이 생기고 원고료라는 개념이 생겨서 글을 뭐 하나 쓸 때마다 얼마를 드립니다. 제품을 증정해 드리고 글도 원고료도 지급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질 아닌 변질? 왜냐면 블로거들도 수익 모델이 필요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후기가 진짜 후기가 아니라 원고료를 받아서 쓴 거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더 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쪽에서도 원고료를 받은 걸 원고료를 받았다라고 명시를 해라. 제품을 협찬을 받았으면 제품을 협찬을 받았다라고 명시를 해라라는 어떤 뭐 그런 룰 아닌 룰도 생겼었고 그런 식으로 좀 블로그가 좀 상업적인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됐죠. 좀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도 그런 블로그에 있었던 어떤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왜 굳이 꼭 집어서 블로그랑 카페랑 지식인이 마케팅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자,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파워링크라고 보이시는 이 부분은 CPC 광고죠. 네이버의 클릭 초이스 광고입니다. 10개의 자리가 있네요. 10개의 파워링크라고 불리는 광고가 10개가 쭉 뜨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Q, 눈밑지방 재배치 부작용은 첫째, 둘째 해서 의사 전문가가 하이닥의 뉴스가 떴네요.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가 그 뉴스에 유튜브 영상이 있네요. 이 하이닥이라는 뉴스 채널이죠. 하이닥이라는 뉴스 채널에서 운영 중인 하이닥의 뉴스 유튜브 채널이 되는 거죠. 하이닥이 뉴스 채널에서 하이닥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닥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이 나오죠. 조회수가 2,600회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닥이라는 곳을 잘 모릅니다. 연관성도 없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클릭해서 들어온 겁니다.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지금 즉흥적으로 눌러서 들어온 겁니다. 네이버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광고네요. 와, 진짜 네이버 광고 엄청 합니다. 네, 네이버 밑으로 또 광고,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클릭 초이스 광고가 또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총 15개의 광고 구조가 있네요.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브랜드 콘텐츠라고 해서 또 광고네요. 와, 진짜 네이버 정말 아니, 돈을 많이 벌어야죠. 네이버도. 근데 이게 지금 키워드 하나당 10개, 15개, 그리고 2개가 또 광고니까 17개. 와, 17개의 광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블로거들이 시술을 했던 후기들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데스크탑 기준입니다. 모바일은 다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내돈내산. 하나, 둘, 셋. 또 후기가 후기식으로 3개가 있네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컨텐츠, 또 밑에 이렇게 컨텐츠가 또 있고요. 수술 후기가 있고요. 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나오기는. 그리고 사이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제일 위에 뜨는 2022년 10월 16일 날 도공육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기 해서 후기를 올렸어요. 내용이 되게 좋은데요? 내용은?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뷰티 블로거시고, 그죠? 뷰티 블로거시고 직접 본인이 수술을 받은 케이스죠. 지금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블로그에 잘 없는데 진짜로 본인이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썼대요. 공감이 1000개가 넘고 댓글이 4000개가 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했을 때 만약에 블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파워 블로거가 자기가 직접 어디 병원을 가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보니 이렇더라, 장단점은 이렇더라, 솔직하게 이렇게 후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이고, 그것이 실제로 환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후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도 좋고, 후기 같은 경우는 효과도 좋고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긴 한데, 후기를 병원이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직접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다 가짜 후기라는 거를 이제는 보는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진짜 후기가 아닌 가짜 후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제를 당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의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 가격, 수술 전 체크리스트, 눈밑 뭐 부작용, 이런 정보들을 주는 정보성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성공하는 케이스, 이런 식의 콘텐츠.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감 16개, 댓글 9개 정도가 달렸고요. 이 컨텐츠는 심지어 검색을 했을 때에 맨 1페이지에 나오는 컨텐츠입니다.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그러죠. 상위 노출이 된 컨텐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회수는 이게 얼마나 나왔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는데, 딱 봐도 댓글이라든가 공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조회수가 몇만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블로그에서도 이런 정보성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데다가, 카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블로그가 이 정도라. 그 다음에 지식인은 이제는 맨 앞 페이지에는 지식인이 노출조차 되지 않네요. 탭이 있어요. 이렇게 지식인 탭이.
들어가 볼까요? 지식인 조회수 94, 지방지 배치 970. 그러니까 조회수가 조회수 1000. 이 정도 되죠.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런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아예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회수가 있네요. 조회수가 있어요. 뭐 몇천 단위의 조회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비슷한 컨텐츠를 검색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도 역시나 광고가 뜹니다. 위에 두 개 광고라고 뜨죠. 눈 예쁘면 뒤에 이상이니까 부작용 때문에 걱정했는데 라고 해서 두 개의 컨텐츠가 광고로 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에서 조회수 2.5만 회, 6개월 전에 올렸던 북라이프에서 눈 밑지 만지 벤처 공유 진짜 성형 이야기. 그래서 8분짜리 컨텐츠가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설명해 조회수가 2.5만 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쇼츠는 일단 건너뛸게요. 2만 회. 눈밑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25만 회. 눈밑 지방 없애는 법 피부과에서 했던 거 99만 회. 나와서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죠. 블로그와 유튜브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댓글창인데 댓글이 이렇게 끝없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이제 과거의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의 컨텐츠에서 이제는 모바일로도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영상으로 그냥 켜놓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미지를 굳이 글을 읽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뢰도의 문제도 있겠죠. 신뢰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와서 텍스트로 쓴 것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텍스트로 쓴 것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말로 내뱉은 거는 완전히 신뢰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정보, 전문가들의 정보를 이제는 과거에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서 완전히 트렌드가 변화가 돼서 지금은 영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고, 그 중에서도 영상 플랫폼 1등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마케팅 툴에 제가 마케팅 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 툴에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그 경쟁 우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유튜브를 해주셔야만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완연한 영상 컨텐츠의 시대고, 아직도 블로그랑 지식인을 보니까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이쪽에다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효과가 과거만큼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지금은 에너지를 영상 쪽에, 유튜브 쪽에 쏟으셔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